이번 시간에는 일용직 근로소득 관리, 일용직 근로소득 관리에서 일용직 근로소득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용직 근로소득 관리는 세무사랑 프로의 원천징수 근로소득의 일용직 근로소득 관리를 통해서 관련된 사항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세법상의 일용직에 대해서 한번 책을 보면서 좀 잠시 알아보겠는데요. 책 20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페이지에 일용직 근로소득은 일용직 근로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일용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에 규정된 자를 말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다음의 자는 건설직과 하역집 작업을 하역집 종사하는 자를 설명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건설직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동일한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자, 우리가 말하는 고용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개월 기준으로 일용직 부분을 구분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세법에서는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 자를 일용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4대 보험 신고할 때의 일용직 개념과 세법상의 일용직 개념이 조금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구분을 지으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근로소득에 대해서 일용직 근로소득을 지급했었을 때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서 이행사항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일용직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지급명세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일용직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은 이제 분기별로 돼 있죠. 우리가 분기별로 일용직에 대해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은 지금 2019년도부터 법이 이제 바뀌어갖고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을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돼 있죠. 예전에는 말일까지로 돼 있었는데 10일까지로 해서 딱 당겨졌습니다. 그러면은 1분기는 4월 10일까지, 아니면 그 다음 2분기는 7월 10일까지, 4분기는 내년 1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사원을 등록을 하고 일용직 급여 자료를 어떻게 입력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용직 사원 등록입니다. 자, 일용직 사원 등록은 전반적인 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상용직 사원하고 입력 방식이 조금은 차이 있겠지만 큰 항목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태백사는 분이 입사연월은 해당 회사에 일용직으로서 입사한 거에 대한 날짜를 적는 날입니다. 퇴사연은 말 그대로 퇴사한 날짜의 그 부분을 넣는 날이고요.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그리고 외국인이었을 때는 국적이 어떻게 되느냐, 체류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체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체류 자격이 외국인일 경우 체류 자격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체류되는지에 따라서 체킹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도 하겠지만은 우리 일용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용보험에 근로내역 확인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로내역 확인 신고를 할 때 체류 자격이 반드시 들어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일 경우에는 체류 자격에 대해서 국적과 체류 자격에 대해서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유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주소나 주민번호 이런 부분은 이제 해당 사항에 맞게끔 입력을 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 관리 직종, 자, 어떤 직종에 해당되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자, 고용보험 직종, 자, 요 부분도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에 들어가는 항목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직종을 해당에 맞는 직종에 대해서 체킹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체킹을 잘 하시면 뭐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의 작성에도 큰 특별함은 없을 거예요.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는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죠. 자,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를 보시면 서식을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건데요.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를 우리가 인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이 부분이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인별로 여기에 체류 자격이나 직종부호나 이런 부분을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직 신고를 할 때, 일용직 사원 등록을 할 때 정상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입력을 정상적으로 완료하게 된다면은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는 이 부분을 통해서 저절로 어느 정도는 반영을 되니까 함께 참고하셔갖고 반영을 하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임금 지급 사항은요, 우리가 일용직 근로소득자에 대한 지급 내역에 대해서 간편하게 입력을 하기 위한 기술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체킹을 하는欄인데요. 자, 임금 지급 방법은 매일 지급할 거냐, 일정 기간 단위로 지급할 거냐. 추후에도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소액부 징수일 같은 경우에는 매일 지급할 때는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할 금액이 없습니다. 근데 일정 기간 단위로 지급할 경우는 그 기간의 소득세 합이 1,000원을 넘게 되는 기준이라면은 별도로 소액부 징수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맨날 매일 지급을 하는 거라면은 매일 지급할 때 일당 지급하니까 소득세 원천 징수액이 한 800원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일 지급할 때 10일이면은 8,000원에 해당되더라도 매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800원에 대해서는 소액부 징수에 해당되니까 징수받지 않습니다. 근데 일정 단위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면은 800원에 10일이니까 8,000원이기 때문에 소액부 징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임금 지급 방식. 임금 지급은 1급이냐 시급이냐에 따라서 나눠지게 돼 있고요. 1급일 때, 시급일 때의 금액을 적게 돼 있습니다. 이 금액을 적게 되면 추후에 일용직 급여 입력을 할 때 요 금액만큼 저절로 반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 부분을 체크를 잘 하시면은 업무하시는데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연장수당, 국민연금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 체킹을 하시고요. 고용보험을 공제할 건지 안 할 건지, 매일 할 건지 안 할 건지 부분을 체킹을 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여부를 체킹을 하셔서 기본적인 세팅 값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계정 과목은 우리가 이 태백산의 일용직 인건비에 대해서 어느 항목의 계정 항목으로 회계 처리할 때 반영할까를 물어보는 여부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별도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일용직 근로소득에서 급여자료 회계 처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회계 처리에 기본적으로 불러와지는 임금에 대한 계정 과목 항목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계정 항목들이 다르다면 별도로 체킹을 해 주셔갖고 회계 처리하기에는 좀 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회계 처리를 보여주는 항목이라고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용직 사원을 등록을 하셨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용직 급여를 등록을 하게 돼 있죠. 자, 일용직 급여 자료를 입력을 한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면 우리가 일용직 급여 자료 입력에서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기속급여를 5월에 지급을 한다. 기속연도와 지급연도는 우리 근로소득자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윗부분에 기속연도와 지급연도가 나온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체킹하시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위에 상단을 보시면은 월복사라는 부분인데 월복사는 우리
급여 자료, 상용직 급여 자료 입력과 비슷한 식으로 지금의 데이터를 다른 월에 이렇게 복사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자, 사원별 복사나 일 단위로 복사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F11 사원 간편 등록은 우리가 기존에는 일용 근로자의 사원 등록에서 관련된 자료를 체킹을 해서 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급여 자료 입력에서 바로 사원 간편 등록을 통해서 간편 등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부 등록을 보시면은 별도로 입력하면 세부 등록도 체킹을 할 수 있게끔 나오니까 간편 등록도 확인을 해보시고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태백산의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급여의 그 사원 등록에 임금 지급 사항을 어떻게 체크한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위에 상단 부분에 있어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맞게끔 이렇게 체킹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밑에 9월 5일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 우리는 단위로 근무를 하는 거고 임금은 1급이죠. 그러면은 정상 하루를 근무를 했다. 시급이면은 시간을 적어야 되겠죠. 시간 같은 경우 24시간까지 있으니까 숫자를 적으면 되지만 여기는 224시간은 아니겠죠. 하루 일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아까 전에 입력한 20만 원이 자동적으로 체킹이 돼서 나오고 근무 일수에 동그라미 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동으로 입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을 하시면은 입력이나 이런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고 개별적인 고용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해당되는 고용보험을 이제 적용을 하고 소득세나 이런 부분도 적용을 하게끔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체킹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근로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정 근로소득을 공제를 해주고 근로소득 세액 공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세액을 납부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예전에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10만 원인가요? 10만 원이었지만 2019년부터는 15만 원으로 상향이 됐어요. 15만 원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자가 15만 원에 대해서 산정을 한다면은 별도의 지금 경우는 별도의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겠죠. 소득세는. 그러니까 15만 원까지는 우리가 말하는 비과세다.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매일 일당을 받아가시는 분들로 가정을 했었을 때 소액부 징수를 적용했었을 때 아마 최대한 공제되는 금액이 아마 18만 7천 원 정도가 되면은 아마 세금이 별도로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비과세 항목이 근로소득 공제가 15만 원으로 상향됐다는 것, 2019년부터 상향됐다는 것을 뭐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서남 같은 경우에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1급으로 지급을 했고요. 별도로 금액이 17만 원으로 되어 있나 보네요. 그래서 시간을 치시면은 숫자를 치시면은 17만 원이 자동적으로 올 거고요. 은봉산 씨 같은 경우는 시급으로 되어 있네요. 시급으로 되어 있고 이분이 시급으로 은봉산 시급 12,000원이에요. 12,000원이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뭐 10시간 근무했다. 그러면은 12만 원이 산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용직 사원 등록에서 요 임금 지급 사항을 체킹을 하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일용직에 대한 자료 입력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달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완료를 짓게 되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을 하게 되겠죠. 작성을 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고용보험의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를 하겠죠. 이렇게 입력이 돼 있으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입력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출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아마 이건 동일할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보수총액이 이 금액이고 우리가 일용직 같은 경우 급여 입력을 자, 5월로 자,
부분의 내용을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보시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용직 근로가 250만 원이고 소득세가 12,420만 원이 떼어지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 맞게끔 신고하시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신고 납부를 하셨고 급여 자료를 입력하시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하셨다면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지급 명세서가 분기별로 제출하기 때문에 지금 5월에 제출한 부분은 이 분기를 체킹을 하셔서 마감을 처리해서 그 분기에 맞게끔 지금 현재 7월 10일까지 일용 근로소득에 대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시면은 되는 것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사항들을 보시면은 이 자료 중에 일괄 입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괄 입력이라는 것을 클릭해 보시면은 별도로 환경 등록에서 일괄로 돼 있지 않으니까 일괄 입력이 안 됩니다라고 나옵니다. 이 일괄 입력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일용직 근로소득을 적용을 할 때 우리 급여자료 입력도 마찬가지로 급여자료를 월별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급여 자료를 일괄로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듯이 우리도 일용직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급여를 일괄로 입력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정보관리에서 환경 등록을 보시면은 자, 여기서 원천징수 쪽에 일용직 급여 입력 방식을 일괄로 조정을 하면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괄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괄로 조정을 하면 자, 일용직 근로자들을 일괄로 일단은 입력을 할 수 있는 란입니다. 우리가 5월 달에 입력한 부분이 이 부분이 4월 달에 지급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괄로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매일 출결 형활을 입력이 어려운 경우에 그러니까 매일 출결 형활 우리 세무사무실에서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작성하여 있는 임금 대정을 보고 일괄 입력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일괄 입력을 이렇게 하는 것은 편의상 입력을 하는 거일 수는 있죠. 왜? 지급 명세의 제출 기간과 같기 때문에 편의상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기본으로는 월별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도 월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별로 우리가 날짜별로 일한 근무를 체킹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괄로 입력을 한다면은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제출을 하거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별 데이터 불러오기는 일용직의 월별 자료를 불러와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일용직의 월별 데이터를 불러오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는 일괄로 체크했을 때 일괄적인 자료들이 지급 명세서 때 제출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월별 데이터를 불러와야 일괄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가급적이면은 일괄로 반영을 하기보다는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도 있으니까 우리가 일괄이 아닌 월별로 작성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이상으로 일용직 근로소득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